자, 어디부터 가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자, 4번 등비 수열의 성질. 그 중에 첫 번째 1번, 가로 1번 뭐가 되냐라고 하면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자, 기납적 정의를 간단하게 점화식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했거든요. 등차수리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뭐라고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점화식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들을 얘기한다. 항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기납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 한번 가보자. AN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으면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떼레랭,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오케이? 됐죠? 그러면 등비수열은 항상 일정한 수를 곱해요. 그럼 얘네도 당연히 일정한 수인 r을 똑같이 곱해줘야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예, 그럼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을 얻어낼 수 있어. 자, 이웃하는 두 항이니까 자, 뒤에 있는 것에서 앞에 있는 걸 나눈다라는 표현을 썼죠? 선생님 알겠습니까? 나눈다. 그러면 an 플러스 1에서 나누기 an을 나눠주면 오케이? 그러면 이 거는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자, an분의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더 많이 보여.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 나누면, 그럼 공비가 남게 되는 거지,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r이야라는 얘기야. 자, 이거는, 이렇게도 또 표현해주기도 해. 어떻게 표현해주기도 하냐라고 얘기하면, 요 똑같은 식이지, 이게 다른 식이 아니라는 얘기야. 얘하고 얘가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쪽으로 샥 넘어가면, 그지? 오케이? 샥 넘어가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r에 an처럼 표시가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조금 누운 여기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쓰이긴 하지만 여기다 빨간색을 따로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러니까 요 식을 머릿속에 중요한 식 이거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다 이항시키면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원장님들? 그래서 이 식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 이거의 확장 버전이 더 중요한데, 어떤 버전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하면, 일반 항, 여기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등비수열해서 나누면, 이때 공비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다음과 같이, n-k. 요거하고 요거의 항수를 서로 뺀 거만큼 거듭 제곱을 한다. 오케이? 그럼 뭔 얘기? 아까 일반항 할 때 이 얘기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A5가 하나 있다고 쳐. 그럼 A5에서 A2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R의 세제곱인데 왜냐면 5에서 1을 빼면 3이 되니까. 그지? 오케이? 그런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서 A5까지면 R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졌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R 세제곱은 5 빼기 2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일반항과 사실 똑같은 내용이야. 알았어? 그러면 오히려 문제를 풀 때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당근 이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예, 다음 두 번째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성질 하나 알고 갈게요. 자, 두 번째 성질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이거야.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은 아까 했어, 등비중앙이니까. 자, 양옆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거하고 서로 어떻다? 같다. 오케이? 따로 설명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괜찮지? 오케이? 예.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운 등비중앙을 끄집어낸 논리하고 똑같은 점화식이다. 오케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식을 의미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까지 됐음? 여기만 살짝 줄게 여기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해가지고 기납적 정의에서 이 두 개를 끄집어냈다 이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얘를 확장한 확장 버전을 조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그 확장 버전이라는 것은 뭐냐? 가로 2번. 등비수열의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두 번째 얘기된 것을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비교하기 위해서 얘 같은 것을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어진다고 쳐. 1, 2, 4, 8, 그 다음에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32, 64 이렇게 했으면 7개까지 만들었죠, 선생님. 알겠습니까? 오케이? 괜찮습니까? 네. 자, 보십시다. 8이 가운데 센터라고 치고 그럼 얘하고 얘를 곱했어. 오케이? 그러면 16 곱하기 4가 되면 64가 되는 거지? 8의 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64 되죠? 이거의 제곱이 64잖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등비중간 구하고 있다고, 선생님. 알았어요? 등비중간 구하고 있다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뭐하고 뭘 곱하냐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 나오면, 2하고 32를 곱해도 64야.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하고 64를 곱해도 64야. 동의하십니까? 그럼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어쨌든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것들의 제곱과 같은 거지. 자,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의 대칭성이라는 걸 공부했으니까 아, 등비 수열도 비슷한 원리가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슷한 거야, 등차나 등비는. 알겠니,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했을 때 이걸 조금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정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오케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A4의 제곱은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얘의 곱과 같고 A3 곱하기 A5하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생각하라 얘하고 얘를 곱한 거하고 같고 A4에 A6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곱한 것이 같은 것이지. 그러면 A1 곱하기 아니 A4가 아니라 이게 뭐냐 A2죠. 바보 A1 곱하기 A7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들아. 그럼 3, 5를 우리가 있잖아. 더하면 얼마니? 8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딱 놓고 봤더니 4가 8에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성립해. 어떤 게 성립하냐면 AM이 A의 P라고 하자. P. 왜냐면 A가 쓰였으니까 좀 불편하다. 또 A를 쓰기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A의 Q. P번째 항과 Q번째 곱하기 의 제곱이 성립하게 되면 알겠습니까? 요럴 때 N 값은 어떻게 될까요? M은 2분의 P 더하기 Q 근데 이 대칭성에 해당되는 거는 나중에 등차 수열을 찾아봐. 그럼 그때도 똑같이 선생님 필기 줬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대칭성이야. 자, 일단 필기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저 왼쪽에 있는 거 지워도 되겠나요, 그럼? 자, 왼쪽에 1번 지워도 돼?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등비수의 성질은 마무리합시다. 3번. 자, 거창하게 지금 제목을 다루면 이렇게 다룰 수 있어. 3번.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심플하게 하자. 자,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라고 하면 일반항 A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수에다가 얘를 지수로 올려버리면 등차 수열을 지수로 올려버리면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을 항상 몇 차씩? 1차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가 되는 거냐? 등비수열이 된다. 항상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야.
등차 수열이 AN이 예를 들면 EN-1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C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3의 EN-1 그럼 무슨 수열? 등비수열 돼요. 3의 제곱이 뭐? 공비.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명제를 언제 배워? 수하에서 배우잖아. 명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오케이? 어떤 논리를 이해하는데 명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가 성립합니다. 이럴 때 짝대기 이렇게 그어줘야죠. 예, 뭐뭐 이면이 참이야 라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예, 성립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기억이 안 난다. 이번에는 AN이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 수열이야. 그럼 이런 등비 수열에다가 양변에 뭘 취하냐면 로그를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가능하면 미수하고 똑같은 거. 왜냐면 2의 n제곱이다 그러면 이 로그 2 같은 거 취하는 게 좋아. 알겠어? 오케이? 그랬을 때 로그 AN이라고 그냥 여기 선생님이 근데 이거는 몰라. 이거는 여러분이 편한 걸로 지금 취해야 돼. 알겠습니까? 미수에 따라서 해야 돼. 얘는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깔끔하게 풀기만 해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그러면 이 두 번째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이런 상황인 거야. 일반항 AN이 등비 수열이 A에 Rn-1이 이렇게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일 때 이게 두 번째에 대한 증명.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P이면 Q가 참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어떤 명제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명제가 P면 Q,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라고 했네. 그러면 로그. 요게 뭘 취하냐라고 하면, 아니, 그냥 상용으로 취하자. 알겠습니까? 조금 깔끔하게. AN 이렇게 되고요. 로그에 A에 Rn-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로그에 진수에 곱이 되니까 로그의 합으로 바뀌고, 얘가 앞으로 넘어가는겨. 그러면 n-1이 앞으로 넘어가야 되지, 로그에서.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차례 들어보자. 로그 A 플러스 그 다음에 n-1이 앞으로 넘어갔고 곱하기 로그 R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선생님이 여기에 다른 색깔로 한번 살짝 여기에 덧칠 한번 해보지. 초록색으로 덧칠해볼게.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 하면 A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가 있어서 불편하긴 했으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살짝 깔아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첫째 항 그 다음에 이게 공차 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왜 등차 수열을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약간 이거 심하다. 그래서 오케이? 예, 2학년을 위한 까름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거 필기 해놔야 되겠지? 그런데 없어, 그지? 그러니까는 필기 해놔야지 좀 의미가 생기겠죠.